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비대면 모바일 환경에 특화된 스마트 헬스케어 기업들에 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미 일찌감치 의료 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융합한 기술력으로 이 분야를 돌파하고 있는 뷰노의 김현준 대표를 고용브리핑 365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뷰노 대표를 맡고 있는 김현준입니다. 예, 의료 분야의 인공지능을 적용해서 국내 최초 타이틀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 가운데에서도 특히 어떤 기술 분야에 특화되어 있는지 시청자분들께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뷰노 기술의 핵심은 오진율을 최소화하고 의사의 빠르고 정확한 진단을 보조하는 데 있는데요. 인공지능 기반의 의료용 진단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엑스레이나 CT 등 의사가 환자를 진단할 때 사용되는 다양한 검사에 대해서 의사가 더 정확하고 빠르게 환자를 진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특히 저희는 2018년도 대한민국 1호 AI 의료기기인 뷰노메드 보네이지를 식약처로부터 허가받았는데요. MRI 영상 등으로부터 뼈 나이를 판독해서 성조숙증이나 저성장 진단을 돕는 인공지능 솔루션입니다. 현재 수백 곳의 병원에서 해당 기술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 뒤로 뇌질환, 심정지 예측 등 다양한 기술 분야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사실 의료계가 새로운 기술을 가장 보수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야로 꼽히는데요. 아무래도 사람의 목숨을 다루기 때문이죠.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꼭 정확한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의료 쪽에서도 지속해서 발전하는 항목이기 때문에 정답이 있기는 쉽지 않거든요. 예. 의사 선생님들 간에도 일치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잘한다는 개념보다는 경험이 많으신 의사들은 경험이 부족한 의사 선생님들 간에 AI를 보조적으로 썼을 때 공통적으로 더 나은 정확도를 보였다는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예. 특히 의료진 입장에서는 더욱 자신감을 가지고 환자를 진단할 수가 있고요. 종합건진센터처럼 환자가 몰리는 곳에서는 영상 판독기가 부족해서 영상마다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가 어렵거든요. 예.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정부와 식약처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한 인공지능 의료기기 사용을 권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산업으로 떠오른 의료 분야 인공지능 기술 분야에서 우리나라 수준은 어느 정도일지 또 전망은 어떨지 궁금한데요. 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지금 뒤처지지 않는 규모와 역량을 가진 대형 병원들이 많습니다. 특히 해당 병원의 의사 선생님들은 환자를 보는 의사임과 동시에 해당 분야에 권위 있는 연구진인 경우가 많아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AI 기기 개발이 매우 용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의료 접근성이 뛰어난 점, 그다음에 이제 뛰어난 IT 인프라, 그다음에 인력 등 이런 점들이 AI 의료 분야에서 성장 동력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AI를 포함해서 디지털 헬스케어 영역에서는 앞서 언급드린 시장, 환경의 기회 이런 것들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끄는 주요 빅3 산업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일까요? 세계적으로 의료 분야에 인공지능이 도입이 된 지 오래되지 않았는데도 성장 속도가 빠르던데요. 어느 정도인가요? 네. 우선 국내 인공지능 헬스케어 시장은 2019년도 기준으로 약 554억 원 규모이고요. 예. 계속 성장세를 보여서 2023년도에는 2,465억 정도 규모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전 세계 인공지능 헬스케어 시장 또한 2023년까지 약 228억 달러 규모로 커질 거라는 규모 전망이 대세라서요. 세계적으로 병원 대다수가 인공지능을 연구하고 도입하고 있는 상황이니만큼 의료 인공지능 시장은 계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의료 인공지능 분야에서 한국은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갖췄다고 봐야 할까요? 네, 인공지능 의료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상당히 앞서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의료의 접근성, 그다음에 우수한 의료 자원 등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할 수 있는 데 필요한 어떤 장점들은 다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산업적으로는 아직 초기 단계이다 보니까 국내의 성공 사례를 토대로 해서 빠르게 해외 진출할 수 있다면 저희가 충분히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대표님이 원래 그 대기업의 연구원 출신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런 인공지능 의료 분야에 뛰어들게 되신 건가요? 네. 대기업에서 인공지능 연구를 한 지는 한 10년 정도가 됐었고요. 네. 업무를 하면서 정말 기술의 혁신을 몸소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례없는 기회를 통해서 좀 더 주도적으로 어떤 상황들을 바꿔가고 싶었던 마음에 인해서 창업 결심을 하게 되었고요. 예. 2013년도에 창업을 해서 당시 인공지능 딥러닝 기술이 우리나라에는 막 태동을 하고 있던 시기인데요. 예. 그때 저희가 이제 동료 연구원과 함께 창업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창업이 좋은 어떤 기회를 마련하게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당시엔 인공지능 AI라는 개념 자체가 희박하고 사회적으로도 별로 쓰지 않는 시절이었는데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 서비스 분야에서 AI를 갖고 들어가겠다고 했을 때 주위에서 무모하다고 그런 이야기를 전해주신 분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매일이 막막했던 기억이 가장 강렬하게 남는 것 같고요. 네. 지금은 이제 기술로 시장을 혁신한다는 평가를 많이들 주시지만 사실 여전히 초기인 이 시장에서 우리가 꿈꾸는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계속 좀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큰 방향성이나 이 시장에 대한 어떤 가능성 이런 것들은 이제 하루하루의 작은 성취와 실패를 반복해내면서 저희가 지금까지 온 것 같은데 누군가 선배 창업가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좀 기억이 납니다. 네. 너무 먼 목표점을 보고는 지쳐서 갈 수가 없고 목표점을 잊지는 말되 하루하루 즐기면서 후회 없이 보내라는 게 답이라는 상투적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코로나19로 안 그래도 어려웠던 청년층 일자리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의료 인공지능 분야의 일자리가 더 많아지려면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네, 우선 그 신수송 산업에 해당하는 영역인 만큼 정부가 관심을 갖고 드라이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떤 산업이든지 초기에 씨앗이 싹을 트는 데까지는 충분한 영양분과 관심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인공지능 사업도 정부가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혹자는 인공지능이 직업을 대체해서 일자리가 줄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하시는 시선들이 좀 있는데요. 이는 이제 기술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데에서 발생하는 우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이 고도화되고 다양한 산업 현장에 적용이 되기 시작하면 기술 개발뿐만 아니고 서비스 개발 등 다양한 신규 일자리가 생겨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실제로 인공지능 분야에 취업을 하고 싶다 또는 대표님처럼 이제 창업을 준비하는 이들이 있다면 어떤 준비와 전문성을 갖추면 좋을지 조언을 해주시죠. 네. 우선 인공지능 분야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 기술을 다 알고 익힐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을 가진 잠재력을 통해서 기술 개발뿐이 아니고 이런 걸 통해서 발생할 미래에 대한 어떤 다양한 직종에 대해서 준비하는 게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예. 예를 들면 자료를 수집하고 정제하는 과정, 수치적인 데이터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과정, 뭐 이런 것들 외에도 인공지능을 통해서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이런 결과물에 대한 평가를 하거나 또 시장에 대한 분석 등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들이 정말 많게 될 것입니다. 예. 자, 새로운 기술을 접목해서 이렇게 시장을 개척해 오셨는데 앞으로 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네, 저희는 이제 시작입니다. 저희가 7년 차가 되었고요. 이제 비로소 제품들이 시장에서 조금씩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레퍼런스를 토대로 저희가 훨씬 더 많은 새로운 혁신 제품들을 의료 현장에서 의사와 환자들에게 묵묵히 도와줄 수 있는 필수적인 기술이 되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네. 최근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 인공지능에 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인공지능이 가장 활성화되길 기대한 분야는 바로 의료 부문이 압도적으로 1위였습니다. 그만큼 인공지능을 활용한 정확한 진단과 치료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우리의 내일은 또 얼마나 달라질까요? 지금까지 뷰노의 김현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